근데 문제는 꼭 이러고 나서 뭔가 잘못된 거야. 맞아요. 합의를 애초에 잘못해버리면은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아이 양육을 원하시는 분이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죠.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라고 하면은 왠지 협의가 좋을 것 같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문제는 꼭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세요. 뭔가 잘못된 거야. 맞아요.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까울 때 많아요. 그쵸. 협의 이혼하는 도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협의 이혼했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. 합의서 다 써놓고 소송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잘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잘 이혼했다 이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막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혼했어야 될 사람이 이혼하면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이제 얘기할 것 없이 깔끔하게 다툼 이혼하는 없이. 경우도 그거는 이혼이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분쟁을 남기지 않는 거?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의외로 분쟁을 남기지 않는 게 합의가 잘 되면 분쟁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. 어쩌면 소송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분쟁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왜냐면 합의는 우리 둘이 뭔가를 결정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.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서 또 얘기 막 누가 얘기를 해. 야, 너 이거 잘못했어. 막 그치. 이런단 말이지. 그럼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소송을 해. 맞아요. 근데 소송은 네. 어쨌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의 판사님이 이게 맞아요 하잖아.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처 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맞아요. 있거든요. 놓치는 거. 대표적인 거는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.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연금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법에 따라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몰랐던 거지. 소송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막 진탕이야.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협의이혼 과정도 수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맞아요.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못 얻을 수도 있어요. 맞아. 합의를 애초에 잘못해버리면은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본단 말이에요. 협의이혼을 했어도 재산분할 청구를 2년 내에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얘기 다 끝났다고 했는데 다 나눈 건 줄 알았는데 2년 되기 딱 하루 전에 소송을 청구하는 거야. 그렇게 그런 소장 갖고 오시면은 이분은 2년 동안 나는 이제 내 새 삶을 시작했어 이러고 살고 있는데 진짜 뒤통수 맞는 거 같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애초에 초반에 뭐 꼭 소송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미연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정말 이혼 잘하는 거 아닌가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협의이혼 절차를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상담을 오신 분들 내용을 보고 이거는 조정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은 조정으로 웬만하면 안내를 드려요.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협의서 작성해드리고 공증받고 다 좋은데 그게 법원에서 내려준 조서하고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이혼할 때 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? 이건 뭐 깔끔하죠. 이혼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돈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위자료다.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위자료를 뭐 1,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? 이거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그렇게만 써놓으면은 1,000만 원은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협의이혼일 때 잘 마무리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소송을 가니까 그럴 때는 아이 양육을 원하시는 분이면 그 아이 양육 환경을 내가 미리 조성을 해놓는다거나 앞으로의 양육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그리고 아이를 내가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죠. 협의이혼 하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정말 한 끗 차이로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다 하나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이후까지 고려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
그리고 이혼을 할 때 어느 한쪽이 경제력이 더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럴 때 좀 위험한 게 그 경제력 많은 사람이 평소에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런 경우 정말 많죠. 그러면 이 소송 기간이 뭐 6개월, 1년이고 가는데 음. 그 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랬을 때 서둘러서 이혼을 음. 하기 위해서 돈 재산권을 받기 위해서 음. 좀 불리한 합의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.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동산도 그냥 감정평가를 못한 채로 맞아. 끝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이 소송 기간 동안 버텨나갈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두시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가족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출을 미리 받아놓으시는 분도 봤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뭐 대출 이자가 아깝긴 하시겠지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. 나 1년 가도 상관없어. 이 마음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맞아요. 결과를 얻을 수 있죠. 그래서 진행해보면은 결국에는 중간에 지쳐서 원하지 않는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인 준비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혼 과정에서 겪는 뭐 재산 분할, 양육, 위자료 이런 너무 복잡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. 저희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면 좀 덜 힘들고 마음이 안전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거든요.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에게 맞는 유리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